우리 후배들이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획에 부담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뜻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대 천재들 8회 진행을 맡은 김예지입니다. 오늘은 VD 컴퍼니의 대표 91학번 무역학과 한판식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대학교 무역학과 91학번 한판식입니다. 지금은 VD 컴퍼니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VD 컴퍼니는 혹시 어떤 기업인가요? VD 컴퍼니는 인공지능하고 네. 로봇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자라는 이렇게 모토를 해서 2019년도에 세워졌는데, 현재는 서빙 시장에서 이제 선두를 하고 있고요. 서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장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자동화 솔루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빙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혹시 여기 뒤에 있는 제품이 VD 컴퍼니의 서빙 로봇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 네. 최근에 나온 로봇인데 네. 넓은 폭으로 해서 많은 음식을 갖다 한 번에 나를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했던 것 같은데, 네. 뷔페 식당에서는 로봇을 갖다가 불러야만 쓸 수 있는 용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장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 부를 수 있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구매해서 출별하고 연동을 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시를 킨즈라든가 네. 기술이라든가 쿠쿠 같은 데도 전부 다 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이제 편할 뿐더러 매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 서빙 로봇 자체는 무언가를 옮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지금 시작은 식당을 주로 했겠지만 공장 같은 데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데서는 네. 대량으로 부품들이 들어오거든요. 공장에서 사람들이 카트에다가 소분해서 날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저희 로봇이 들어와서 단순 반복을 해줌으로써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창업의 계기에 대해서 사전에 여쭤봤는데 네. 대부분의 식당 사장님들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딱 아셨을 때 그러면 고용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빙 로봇을 활용한 창업을 결정하신 건가요? 늘 하는 말씀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뒤에 따라붙는 거죠. 그게 항상 입에 달려있었어. 만나면 어떤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늘 들었으니까 식당 일할 때는 사람이 참 문제구나, 사람이 고민이 많이 되는구나. 회사를 다녔었고요. 회사를 다 이제 퇴사하면서 그걸 본격적으로 했죠. 이왕 나와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자동화와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했었죠. 그럼 혹시 로봇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제가 이제 무역학과기도 하고 네. 살면서는 계기는 없었는데 관심 속에서는 그런 걸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제가 했던 일도 제가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는 화장품 쪽 분야였고 매장을 관리하는 게 있었거든요. 직영점이건 가맹점이건 늘 사람 문제예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항상 고민스러웠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동화 소통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선배님의 학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2학년 때까지 학점이 1점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학과 공부를 하는 대신에 그 당시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 방황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제 삶의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가 또 어떤 걸 판단할 때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닐 때나 혹은 제가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행복을 위해 사는데 행복하려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줘야 라는 의문이 같이 항상 따라 붙었어요.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으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줘야, 가족에서건 내 직장인으로서건 회사를 딱 경영할 때 대표 입장에서건 계속 질문하고 하고 하는 과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찾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을 에너지마저도 고갈되는데, 특히 대표의 역할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할 일도 잘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면 다를 것 같은데요. 관심 갖고 애정 갖는 것, 이것이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원이 지금은 좀 많아져서 사실 요즘 고민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큰 관심을 한 명한테 다 갖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만큼은 못할 지경도 그쵸. 직원들, 동지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런 애정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힘들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게 불편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불편해하는 걸 보완해주는 게 더불어 사는 방식이다. 네. 네. 3D 컴퍼니의 창립 멤버가 이전에 근무하셨던 화장품 회사의 동료분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혹시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설득이라기보다는 제가 팀장한테 같이 있던 팀원들이거든요. 아마도 당시에 제가 팀장선을 하면서 한 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면서 소위 언제 없을지 모르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와줘! 했을 때 다들 손 도와줬어요. 믿기 잘 만큼 감사하고 위아래보다는 공동한 입장에서 같이 뜻을 모아서 일을 해결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서로 이렇게 생활하고 되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크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면 혹시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크게 어려웠거나 좌절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이템을 갖다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큰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길도 오르니까 늘 사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좋은 분들을 모시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서 할 수 있을까. 살아가는 게 항상 제일 어려운 고민인 것 같고요. 대기업하고 거래를 했다가 처음에 했었는데 약속을 했다가 이제 구조상으로 해서 다 이렇게 했었는데 구조상의 약속을 한 것은 서류상의 약속이 아니므로 못 지키겠다. 와, 저희 이제 그전처럼 똑같이 구조상의 약속을 받고 주문을 받은 거죠. 대기업에서 이제 중간에 돈이 들어와야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한 일주일 지나서 미안한데 그 주문 없던 걸로 해줘. 당한 거죠.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해결했는데 근데 이 일을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찾아왔던 것 같아요. 책임자분하고 같이 계속 얘기했죠. 어르고 달래고 부탁하고 내가 숨통이 트일 만큼은 다시 이제 발주가 되고 그랬었죠. 근데 그리고 선배님께서는 사람과 세계를 그 인생의 화두로 두고 살아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혹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저희의 삶에서 어떻게 중요할까요? 저는 제가 전공이 이제 무역학과 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소위 당시에는 이제 상사, 무역회사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좀 멋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외국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만약 대학에서 그때 당시 시대가 변시가 아니었다면 방학마다 외국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견문을 넓히고. 그냥 호기심도 많이 있었고 네. 관심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제 상거래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제 다양성 있어야 우리가 개인이건 사회건 나라건 발전할 수 있잖아요. 세계에 대한 관심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성을 습득해서 경쟁성을 높이는. 그렇죠. 또 삶도 더 풍요로울 수 있고요. 그러면 혹시 창업을 목표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라 싶은 게 있을까요? 꿈을 크게 갖고 움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꿈도 작을 뿐더러 계획을 갖지 못함으로 뭔가를 실행하지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곤 하는데 꿈을 크게 가졌다고 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이켜보면은 살면서 그렇고 좀 사업도 그렇고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혹은 잘 짜여진 계획부터 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그게 계획은 있어야겠지만 그 계획이 대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VD를 시작할 때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보자라는 걸 시작했잖아요. 이 지향점을 끝까지 가져가서 로봇과 사람이 잘 공존하면서 사람이 로봇 덕분에 좀 편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대학교 동문으로서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이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획에 부담하지 마시고 하나씩 실행하면서 뜻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한판식 선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이거 편집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수고하셨습니다.